가족과 함께한 명절. 노인 영수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오랜 세월 함께한 가족과의 명절 풍경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형제자매와 함께했던 설날과 추석의 집안 풍경이 생생히 기억났다. 온 가족이 모여 떡을 만들고 전을 부치며 웃고 떠들던 부엌의 소음, 장난을 치며 달려다니던 어린 자신과 동생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특히 할머니가 손수 만든 음식과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나누던 이야기들은 영수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그 시절의 명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며 가족의 결속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그는 새삼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 가족 구성원들이 흩어지고 각자의 삶에 바빠 명절을 함께 보내기 어려워진 지금 영수는 손주와 자녀들에게 그때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음을 나누고 싶었다. 그는 옛날 사진첩과 명절 때 썼던 요리 레시피를 꺼내 손주들에게 보여주며 자신이 겪은 가족의 따뜻한 순간들을 전했다. 손주들은 신기해하며 눈을 반짝였고 자녀들도 어린 시절 자신들의 명절 이야기를 떠올리며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영수에게 명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사랑과 기억의 연결고리였다. 가족과 함께 나눈 소소한 웃음과 정성 어린 음식, 그리고 함께했던 시간은 그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빛나는 보물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비록 세월이 흘러도 명절의 추억은 여전히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따뜻한 힘이 되었다. 골목길 벽화. 노부부인 성준과 은숙은 평생을 살아온 마을 골목길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 산책을 즐긴다. 이 골목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두 사람이 젊은 시절부터 함께 쌓아온 추억과 사랑의 흔적이 담긴 곳이다. 어느 날 젊은 예술가들이 마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골목벽에 벽화를 그리겠다고 제안하며 갈등이 생긴다. 성준과 은숙은 자신의 추억과 추억이 깃든 벽이 훼손될까 두려워하며 반대하지만 젊은이들은 새로운 활기와 아름다움을 더하겠다고 맞선다. 처음에는 말다툼과 냉랭한 시선이 오가며 서로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는다. 하지만 젊은 예술가 중 한 명이 성준과 은숙에게 벽화 아이디어를 보여주며 골목길의 역사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반영하겠다고 제안한다. 노부부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지만 그림 속의 자신들의 젊은 시절, 추억과 결혼 초기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씩 마음을 연다. 벽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노부부는 젊은이들과 함께 손수 그림을 그리고 색을 칠하며 웃음과 추억을 나눈다. 벽화에는 골목길을 함께 걷던 모습, 시장에서 웃던 순간, 첫눈 내리던 날의 기억 등 노부부의 삶이 섬세하게 담겨 있었다. 젊은이들은 그 속에서 인생의 지혜와 사랑의 깊이를 배우고 노부부는 세대 차이를 넘어 자신의 경험과 추억이 존중받는다는 감동을 느낀다. 완성된 벽화 앞에서 성준은 은숙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이제 우리의 추억도 젊은 세대와 나누는 삶의 이야기로 남았구나. 은숙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인다. 골목길은 더 이상 단순한 길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이해의 상징이 된다. 작은 다툼에서 시작된 갈등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감동적 반전으로 이어지고 노부부와 젊은이들은 함께 만든 벽화를 보며 웃음과 감사 그리고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 확인한다. 그림을 파는 노인. 좁은 골목길 한쪽 낡은 돗자리 위에 이름 모를 풍경화와 인물화를 놓고 파는 한 노인이 있다. 사람들은 싸구려 모작이라며 무심히 지나치고 그림은 먼지 쌓인 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어느 날 미술을 전공하는 가난한 대학생 지민이 과제용으로 값싼 그림을 찾다 노인의 그림 하나를 산다. 하지만 그림을 유심히 본 그는 미묘한 필치와 색감에서 교과서에서 본 유명 화가의 화풍과 닮은 점을 발견한다. 호기심이 커진 지민은 노인에게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 묻지만 노인은 그저 옛날 취미로 그리던 사람이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답한다. 며칠 뒤 미술관 교수에게 그림을 보여주자 그는 깜짝 놀라며 이건 수십 년 전 행방이 묘연해진 대가의 작품과 같다고 말한다. 지민은 다시 노인을 찾아가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자리를 정리하고 골목을 떠난 뒤였다. 이후 우연히 노인이 입원해 있는 작은 병원을 찾아간
지민은 노인이 바로 그 전설적인 화가임을 알게 된다. 그는 세상과 명성을 버리고 조용히 그림만 그리고 싶어 골목에서 그림을 팔았던 것이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지민에게 말한다. 그림은 유명해지기 위해 그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그리는 거란다. 노인은 세상을 떠나고 지민은 노인의 그림을 전시하는 작은 갤러리를 열어 사람들에게 잊혀진 화가의 진심을 전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림은 단순한 예술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위로와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온다. 동생의 그림 일기. 형은 늘 힘들어했다. 학교에서의 스트레스, 친구와의 갈등, 부모님과의 작은 오해까지 겹치며 마음은 지쳐만 갔다. 하지만 형은 아무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다. 어느 날 형이 방을 치우다가 동생의 그림 일기를 발견했다. 겉표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써온 낡은 공책이었고 페이지마다 동생이 그린 그림과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그림 속에는 형이 학교에서 넘어지고 있는 모습, 혼자 앉아 있는 모습, 지쳐 있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동생은 그림 옆에 이렇게 적어두었다. 형 힘들어도 괜찮아. 나는 항상 형 편이야. 오늘도 학교 갔다 왔지? 수고했어. 형 웃는 얼굴이 보고 싶어. 형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그동안 자신이 혼자라고 느낀 모든 순간 속에서 동생은 언제나 자신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말없이 그림으로 마음을 전한 동생의 마음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스며 있었다. 그날 저녁 형은 동생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내 마음 이제야 알겠어. 나도 너를 지켜줄게. 동생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형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힘든 날이면 동생의 그림 일기를 펼쳐보며 위로받고 동생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림 일기는 단순한 공책이 아니라 형과 동생을 이어주는 믿음과 사랑의 다리가 되었다. 마지막 선물. 주인공 민호와 지우는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붙어 다니던 단짝이었다. 비 오는 날에는 같은 우산을 쓰고 시험 전날에는 함께 밤을 새우며 공부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우린 평생 친구야라는 약속을 늘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지우는 부모님의 사정으로 멀리 이사를 가게 된다. 떠나는 날 지우는 민호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며 이건 내가 정말 힘들 때만 열어봐라고 말한다. 세월이 흘러 민호는 대학, 군대, 사회생활을 거치며 점점 바쁘게 살아간다. 친구와의 연락은 뜸해지고 상자는 책장 구석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잊혀간다. 삶은 점점 고단해졌다. 회사에서의 좌절, 인간관계의 상처, 꿈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 민호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그 무렵 우연히 방 정리를 하던 민호는 오래된 상자를 발견한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함께 찍은 사진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뛰놀던 모습, 학창시절 서로를 밀어주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겨진 편지 한 통. 편지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호야, 내가 이 편지를 열었다는 건 많이 힘들다는 거겠지. 하지만 기억해. 넌 언제나 내게 가장 빛나는 친구였어. 너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내가 곁에 없어도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난 언제나 내 편이야. 편지를 읽던 민호는 눈시울이 붉어진다. 지훈과의 추억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자신이 얼마나 외로움 속에서 그 우정을 잊고 지내왔는지 깨닫는다. 상자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지훈이 먼 곳에서도 보낸 변함없는 응원의 증거였다. 민호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결심한다. 그래, 난 혼자가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상자를 닫은 순간 지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리고 민호는 오래전 잃어버렸던 용기와 웃음을 되찾는다. 반딧불 아래의 고백. 여름밤 작은 시골집 마당에는 반딧불이 반짝인다. 중학생 민준과 부모는 오랜만에 함께하는 가족 캠핑을 마치고 마당에 앉아 있다. 민준은 요즘 부모와 사이가 어색해 속상했지만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반딧불이 하나 둘 세며 주변을 빛내자 아버지가 조심스레 입을 연다. 민준아, 내가 요즘 바빠서 그렇지.
내 마음 잘 알고 있단다. 민주는 놀라며 부모를 바라본다. 어머니는 살짝 미소 지으며 사실 우리가 캠핑을 고집한 건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였단다. 라고 말한다. 민주는 부모가 자신을 위해 작은 희생을 해왔음을 깨닫고 눈물이 글썽인다. 그 순간 반딧불이 가족 주변을 감싸며 반짝인다. 민주는 조용히 말한다. 저도 엄마 아빠가 하는 마음을 이제 알겠어요. 부모와 민주는 서로를 꼭 안으며 예상치 못한 작은 오해가 풀린다. 반짝이는 여름밤 반딧불처럼 가족의 사랑과 희생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속 깊이 남는다는 것을 모두가 느낀다. 버려진 우체통. 한적한 시골 마을 구석에 낡고 녹슨 우체통이 하나 있다. 이미 우편 배달이 끊긴 지 오래라 사람들은 아무도 쓰지 않는다. 아이들은 호기심에 장난삼아 편지를 넣어본다. 산타 할아버지 자전거 갖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같은 유치한 소원들. 며칠 뒤 아이들의 우편함에 답장이 도착한다. 정성스럽게 손으로 쓴 따뜻한 글씨였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매일 우체통에 편지를 넣고 답장은 빠짐없이 도착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몰래 쫓아간 끝에 진실이 밝혀진다. 편지를 답해주던 이는 마을 끝에 혼자 사는 노인이었다. 그는 몇 해 전 사고로 가족을 잃고 깊은 외로움 속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장난 편지를 발견한 순간 자신의 잃어버린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같아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다. 그 후 아이들과 노인은 편지를 통해 점점 가까워지고 결국 마을 모두가 그를 찾아와 함께 식사를 나눈다. 버려진 우체통은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외로웠던 노인은 아이들의 마을 할아버지로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된다. 오래된 약속. 결혼 20년 차 부부 준호와 미정은 늘 바쁜 일상에 치여 서로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아이가 대학에 가고 집이 조용해지자 준호는 문득 우리 옛날처럼 여행 한번 갈까? 하고 제안했다. 목적지는 신혼초 자주 찾던 작은 산장. 오래된 기억을 따라 두 사람은 가벼운 짐을 꾸렸다. 여행길은 처음부터 소동이었다. 준호는 길을 잘못 들어 한참을 헤매더니 추억 만들려고 일부러 돌아가는 거지라며 너스레를 떨었고 미정은 웃으며 핸드폰 내비를 꺼냈다. 산장에 도착한 뒤에는 난로불 앞에서 어설프게 와인을 따다 반쯤 흘렸고 미정은 여전히 서툴러라며 타박했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졌다. 밤이 깊어가자 준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다. 신혼초에 써두고 건네지 못한 편지였다. 평생 내 손을 놓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미정의 눈가가 젖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았다. 그 순간 긴 세월이 무색할 만큼 마음은 다시 젊어졌다. 서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했다. 이름 부르는 소리. 평생을 함께한 은호와 미정 부부. 세월은 그들의 머리를 희게 물들였고 이제 은호는 병상에 누워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미정은 매일 병실 의자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작은 숨결 하나하나를 지켜주며 곁을 지켰다. 긴 대화는 없었지만 은호가 힘겹게 내뱉는 고마워 한마디에 미정은 눈물을 삼켰고 그 침묵 속에도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어느 겨울밤 창밖으로 눈이 조용히 내리던 순간 은호는 마지막 힘을 모아 아내를 바라보며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다. 미정아,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았지만 미정의 가슴에는 세상 가장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젊은 날부터 늘 불러주던 다정한 이름의 울림이었다. 잠시 후 은호의 숨결은 멎었고 병실은 고요해졌다. 그러나 미정의 귀에는 여전히 남편이 불러준 그 한마디가 살아있었다. 미정아, 그 부름은 마지막 인사가 아니라 끝까지 이어지는 사랑의 증거가 되었다. 미정은 그 소리에 기대어 다시 하루를 살아낼 용기를 얻었다. 작은 텃밭의 기적. 50대 중반의 한 남자는 회사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다. 평생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책임져 왔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아내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우리 집 마당 빈 땅 기억해요? 그곳에 씨앗을 심어보는 건 어때요? 처음엔 시큰둥했다. 하지만 아내가 건네준 작은 봉지 속 씨앗을 손에 쥔 순간 묘한 책임감이 생겼다.
그렇게 두 사람은 주말마다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흙을 고르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땀을 흘렸다. 씨앗은 금세 싹을 틔웠고 파릇한 줄기들이 얼굴을 내밀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남자는 오래 잊고 지냈던 설렘을 느꼈다. 여보, 이게 우리 삶 같아. 꺾였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싹이 나는 거지. 아내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텃밭은 단순한 채소밭이 아니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고 자신을 여전히 믿어주는 가족의 상징이었다. 몇 달 뒤 텃밭은 싱그러운 채소로 가득 찼다. 이웃들과 나눠 먹으며 웃음이 오갔다. 작은 텃밭 덕분에 그의 마음에도 다시 빛이 스며들었다. 남자는 어느 날 새롭게 일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실패가 아니라 다시 잘할 수 있다는 믿음 덕분이었다. 그 텃밭은 오늘도 파랗게 자라며 말하고 있었다. 희망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심는 작은 손길에서 시작된다. 종이약 1000마리. 민석의 아버지는 오랜 병으로 병원에 누워 계신다. 병실 구석에서 어머니가 종이약을 접는 모습을 본 민석은 답답하고 화가 난다. 그게 무슨 소용 있어요? 미신 같은 거 믿지 말고 치료비나 신경 쓰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 대신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하루도 빠짐없이 학을 접는다. 종이약 1000마리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희망을 놓지 않은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다. 슬픔과 함께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민석은 병실 정리를 하던 중 서랍 속 작은 상자를 발견한다. 그 안에는 수백 마리의 종이약이 고이 쌓여 있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다른 학들과 달리 서툴고 삐뚤빼뚤한 종이약이 섞여 있었다. 그 밑에서 민석은 아버지의 글씨가 적힌 쪽지를 발견한다. 민석이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힘든 몸이지만 하루 한 마리씩 접어본다. 알고 보니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역시 병든 몸으로 종이약을 접어왔던 것이다. 민석은 두 분의 사랑이 담긴 종이약을 손에 꼭 쥐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남은 학들을 이어 접으며 부모님의 바람을 가슴에 새긴다. 텅 빈 집의 불빛. 동네 끝자락 오래된 주택 한 채가 있었다. 낮에는 그저 평범한 집이었지만 유난히 눈에 띄는 건 매일 밤 환하게 켜져 있는 불빛이었다. 사람들은 그 집에 사는 노인을 두고 외로워서 매일 불을 켜두는 거겠지 하고 수군거렸다. 늦은 밤 퇴근길에 집 앞을 지나는 이들에게 그 불빛은 왠지 모르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며칠이 지나도록 창가에 앉아있던 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히 여긴 이웃들은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경찰을 불러 확인해보니 할아버지는 이미 몸이 불편해 요양원으로 옮겨진 상태였다. 모두는 이제 그 집은 어둠 속에 잠기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밤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집불빛은 어김없이 켜졌다. 마치 주인이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는 듯 매일 같은 시간에 불이 들어왔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집안을 살폈고 그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집을 떠나기 전 전등에 타이머를 설치해 두었던 것이다. 이유는 단 하나. 평생 함께했던 아내가 어둠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는 매일 밤 불을 켜두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없는 집이지만 불은 꺼지면 안 돼. 당신이 무서울까봐.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웃들은 모두 숙연해졌다. 사람들이 단순히 외로움 때문이라 여겼던 불빛은 사실 한 남자의 끝없는 사랑과 지극한 약속의 흔적이었다. 그 후로 동네 사람들은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불빛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 빛은 단순한 전등불이 아니라 세월을 넘어 이어지는 사랑의 증거였다. 퇴근 후 작은 보상. 하루 종일 회의와 업무에 치여 지친 재훈은 시계가 오후 7시를 가리킬 때까지 숨을 고르며 일했다. 보고서와 메일이 끝없이 쌓여 있었고 팀의 압박감과 상사의 기대는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피곤함에 마음이 지쳐왔지만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퇴근길 재훈은 평소 즐기던 작은 카페에 들러 따뜻한 라떼와 케이크를 주문했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그는 잠시 모든 고민을 내려놓았다. 하루 동안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가 달콤한 케이크와 커피 향 속에서 조금씩 사라지는 듯했다. 카페 한쪽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 오늘 자신이 이뤄낸 작은 성취들을 되짚어보았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주변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재훈은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내일도 힘낼 수 있어. 작은 보상이 가져다준 위로는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었고, 재훈은 다시금 내일을 향한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사소하지만 자신을 챙기는 순간이 삶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느끼며 집 문을 열었다. 퇴직 후의 첫 여행. 정년퇴직을 맞은 민수 씨는 매일 반복되던 출근길과 사무실 풍경이 그리워지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교차했다. 평생 일만 하며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적었던 그는 첫 자유로운 여행을 계획하며 오래전부터 꿈꾸던 작은 산촌 마을로 향했다. 기차에서 내리자 고즈넉한 풍경과 신선한 공기가 민수 씨의 마음을 가볍게 했다.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주변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점점 편안함을 느꼈다. 낮에는 산책과 사진 촬영으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는 마을 노인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잔치에 초대받게 된 민수 씨는 평생 직장 생활로 닫혀있던 자신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한다. 잔치에서 준비한 작은 연극에 참여하게 된 그는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며 웃음을 터뜨렸다. 주민들과 손을 맞잡고 즐기며 민수 씨는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는다. 여행이 끝날 무렵 민수 씨는 카메라 속 사진들을 정리하며 미소 지었다. 평생 일만 하던 자신이 이제야 비로소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보고 사람들과 따뜻한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 퇴직 후의 첫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잃었던 일상의 즐거움과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소중한 경험으로 마음속에 깊이 남았다. 할머니의 손빗질. 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치면 할머니는 늘 같은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작은 손빗을 들어 올려 거울 앞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의 머리를 정성스레 빗어주는 것이다. 머리숱이 줄고 흰머리가 늘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따뜻하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느라 손끝이 거칠어졌지만 그 손길만큼은 한 번도 거칠었던 적이 없다. 할아버지는 매번 쑥스러운 듯 웃으며 이제 그만해도 돼. 머리 빗을 게 뭐 있다고. 라며 손사래를 치지만 할머니는 대답 대신 빗질을 이어간다. 하루를 단정하게 시작해야지. 그래야 마음도 흐트러지지 않지.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평생 함께 걸어온 사람을 매일 처음 만나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녀만의 약속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손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굳어지고 떨림이 심해져 머리를 매끄럽게 빗어주지 못한다. 머리카락이 엉켜도 빗이 자꾸 삐끗거려도 할머니는 미안한 듯 웃었다. 이놈의 손이 말을 안 들어. 예전 같지가 않네. 그날 아침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빗을 받아든다. 그리고 서툴게 할머니를 의자에 앉힌 뒤 그녀의 머리카락을 빗기 시작한다. 손이 둔해 자꾸 머리카락을 당기고 매끄럽게 빗어지지도 않지만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손길을 느낀다. 마치 젊은 시절 공장 퇴근길에 머리카락을 살짝 만져주던 그의 손길처럼. 당신 손길도 참 따뜻하네. 할머니가 작게 중얼하자 할아버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빗겨줄게. 평생 당신이 해줬으니 남은 시간은 내가 갚을 차례지. 그날 이후 노부부의 아침 습관은 바뀌었다. 매일 거울 앞에 마주 앉아 서로의 머리를 번갈아 빗어주며 하루를 시작한다. 서툴지만 다정한 손길 속에는 세월을 함께 견뎌온 사랑과 감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의 가을.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날, 가족은 단풍이 아름다운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섰다. 치매를 앓고 있는 할아버지는 활발히 뛰어노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붉고 노란 단풍이 수북이 쌓인 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흐릿하지만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가족들은 한편으로 마음이 아팠다. 예전처럼 말도 걸지 못하고 장난에도 웃음으로 화답하지 않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졌다. 그러나 공원을 돌아가는 길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한 장의 단풍잎이었다. 이거 기억나니?
할아버지는 흐릿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이미 정확한 기억은 남아있지 않았다. 가족들은 그 단풍잎을 바라보며 어릴 적 함께 단풍놀이를 하던 날, 소풍 도시락을 나눴던 날, 그리고 함께 웃고 떠들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렸다. 단풍잎 한 장 속에 할아버지와 가족이 함께한 소중한 기억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가족들은 서로를 꼭 안으며 마음속으로 감사와 사랑을 되새겼다. 치매로 기억이 흐려진 할아버지조차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단풍잎처럼 선명하게 마음에 남아 있었다. 가을의 따스한 햇살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할아버지의 특별한 수업. 고등학교 2학년 준수는 방학 내내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했다. 거실에 홀로 앉아 신문을 보던 할아버지 만호는 그런 손자가 안타깝고 서운했다. 대화라곤 밥 먹어라. 내가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만호는 낡은 다락방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함께했던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게임에 열중하는 준수에게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건넸다. 준수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받았고 카메라는 책상 한 구석에 던져졌다. 만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준수의 방문을 두드렸다. 할아버지랑 동네 한 바퀴만 돌자. 마지못해 따라 나선 준수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때 만호는 낡은 카메라를 들고 담벼락에 핀 작은 들꽃을 찍었다. 사진은 말이야, 그냥 찍는 게 아니란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들의 아름다움을 담는 거지. 그는 꽃에 맺힌 아침 이슬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그리고 골목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따뜻한 표정을 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처음엔 무덤덤했던 준수의 눈빛이 점차 빛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준수는 혼자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나섰다. 낡은 벤치에 앉아있던 할아버지를 본 그는 셔터를 눌렀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이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주름 가득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게임 속 가상의 세계가 아닌 현실 속에서 새로운 즐거움과 소중한 가치를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앨범은 함께 찍은 사진으로 채워져 갔고 카메라는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교감의 매개가 되었다. 해질녘 바닷가. 해질녘, 붉게 물든 바닷가. 은퇴 후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민호는 오래전 떠나간 첫사랑 수진을 우연히 마주쳤다. 바닷가를 따라 걷던 두 사람은 처음엔 어색하게 눈인사를 나누며 서로의 세월을 잠시 느끼는 듯했다. 민호는 오래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리움을 떠올리며 수진도 과거 함께한 추억이 주는 따뜻함에 마음이 설렜다. 바닷가 모래 위를 함께 걸으며 민호는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수진 씨,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요. 그때 전 항상 마음속에 있었어요. 수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나도 그랬어요. 떠난 시간이 길었지만 당신 생각을 잊은 적은 없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하지 못했던 마음과 그리움이 그대로 전해지는 순간을 느꼈다. 해가 저물며 바다 위로 붉은 빛이 퍼질 때 민호는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었다. 우리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함께할 수 있을까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민호의 눈빛 속 진심을 읽고 손을 맞잡았다.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마음을 감싸며 오랜 그리움이 사랑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만들어 주었다. 그날 이후 해질녘 바닷가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과 함께한 추억의 공간이 되었다. 그리움과 기다림이 만들어낸 만남 속에서 서로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먼 기억이 아닌 현재의 사랑으로 자리 잡았다.